그러면 우리가 다이버를 하기 위해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은 있는 장비들은, 이 사진에 있는 장비들은 스쿠버 다이빙 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이빙 장비가 필요한 게, 이 지금 제가 여기 적어 놓은 다이빙 장비는 스킨 다이빙, 그러니까 스노클링 장비라고 보면 되고요. 스노클링 장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스크에, 그 다음에 이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스노클, 그 다음에 이제 수영을 해 가야 되니까 발에 끼는 오리발이라고 하죠. 핀, 그 다음에 옷, 슈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눈 주변에 이제 공기 공간을 제공을 해서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맞죠? 눈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눈 주변에 공기 공간 어느 정도 부여해주면서 우리가 시야를 확보하는, 물 속에서도 어느 정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고요. 이런 장비는 지금 이 사진에 보다시피 요렇게 해서 하나, 요렇게 두 개 있는 그런 이제 그 마스크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로 되어 있는, 네, 요렇게 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 마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그 두 개의 장비가 다르고, 자기가 껴봤을 때 나는 이 하나로 되는 게 낫더라, 또는 두 개 분리된 게 낫더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거 정해진 게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수영할 때 쓰는 이런 동그랗게 생긴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수경이라고 하죠. 수경 같은 거보다는 이 마스크가 훨씬 더 유용한 게, 수경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물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압이라고 하는데, 1기압, 2기압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 압력 때문에 이제 눈이 이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게 된다는 거, 이 큰 안구가 있는 마스크를 낀다는 거를 좀 참고하면 되겠고요. 스노클도 다양한 종류가 많습니다. 스노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입을 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공기 호흡 대가 있죠. 대가 있는데, 이 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여기 사진에 보면은 것처럼 여기가 입을 넣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이제 빠져나가는 곳이고, 여기 공기가 들어가는 곳이고, 요 끝에 공기가, 물이 찰랑찰랑 했을 때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또 제가 이제 뭐 과거니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그 하와이 아까 갔을 때 저는 이제 저 다른 배에 있는 근무하는 이제 장병이 실질적으로 스노클 하러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 물이 안 들어오게 막히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물이 좀 들어올 수 있던 게 있었는데, 얘는 조금 저렴한 걸 쓴다고 해서 물이 들어오는 걸 썼는데, 호흡하다가 계속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을 먹었다더라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노클 같은 경우는 이 실린더, 우리가 여기 공기 탱크에 있는 이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 공기 탱크에 있는 산소를 쓰는 게 아니라 바깥에 오픈되어 있는 외부에 있는 공기를 호흡하기 위한 이런 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이지 못하겠죠. 근데 물 바깥에 물 바깥에 수면에 있을 때는 파도가 좀 적거나 할 때는 충분히 그걸로 해서 공기 탱크도 한정되어 있는 양이니까 그 양을 적게 쓰기 위한 하는 방법이죠. 적게 쓰기 위해서 이제 산소를 이렇게 빨아당기는, 산소를 마시는 그런 이제 호흡하는 도구로 쓰는 게 바로 스노클이 됩니다. 그리고 핀 같은 경우는 이게 요렇게 발 하나씩 이를 착용을 하고요. 무호흡 장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하나짜리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하나로 돼 있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인어 공주 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자, 요런 것처럼 하나로 되어 있는 핀을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다이버 할 때 쓰는 핀은 보편적으로 두 개를 쓴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사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팁을 한 개 말씀드리자면은, 다이버 할 때 이런 슈즈를 따로 신습니다. 신는데 이 핀 자체에서 이 발까지 같이 되어 있는 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핀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갑자기 우리가 빼야 될 때, 발을 빼야 될 경우에 못 빼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건 저도 이제 여러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찍혔다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풀기식도 돼야 되는데, 또 그렇게 안 풀릴 수 있어서 사고 당할 수 있어서, 이왕이면은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요렇게 뒤에 이제 요렇게 고정을 시킬, 요렇게 밴드처럼 요렇게 생겨서 발목을 고정시킬 수 있는 장비, 이게 조금 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옷입니다. 옷.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것 여름에만 입는다, 여름에만 한다, 이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기 위해서 슈트를 착용하는데, 슈트는 기본적으로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얇은 3mm부터 해서요, 5mm, 7mm, 10mm 이런 것도 있는데, 슈트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가만히 있어도 물에 뜬다고 합니다. 왜? 슈트 자체가 부력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둥 뜨기 때문에 기본 우리가 이렇게 전신 슈트를 착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반팔이라든지 이제 7부 같은 요 정도 길이의 슈트를 착용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슈트든지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슈트는 우리가 몸에 물이 안 들어오게 막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요 목이라든지 손목, 발목 요 사이로 해서 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슈트가 여기 있으면은, 아니 몸이 우리 여기 있으면은 요 위에 진짜 얇은 공간이 되겠죠. 얇은 공간을 두고 요렇게 슈트가 착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우리가 말하는 물이 들어갈 수 있고요.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면 물이 좀 이상하네요. 요렇게 물이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물이 있는데, 대신 이게 왜 괜찮냐고 하면은, 물이 들어가면 사람이 체온 때문에 이 물이 약간 데펴진대요.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수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리 체온을 보존해주고 딱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슈트의 선택도 중요하다. 슈트는 그래서 자신의 체형이라든지 모든 이제 그 키, 그런 걸 모든 걸 고려해서 별도 이제 그 사이즈를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자기 사이즈보다 좀 더 큰 걸 샀거나 작은 걸 사면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건강상이라든지 또는 다이빙 할 때 상당히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말 그대로 스쿠버 다이빙, 물 속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들이겠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부력 조절기, BCD라고 하는데, 부력 조절기, 호흡기, 레귤레이터, 게이지, 공기 탱크, 웨이트 벨트, 다이브 컴퓨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요거 말고 필요한 장비도 더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다이빙 컴퓨터까지도 사실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요까지 제가 일단은 기본적인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 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들이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게요. 이런 장비들은 부력 조절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 있죠. 부력 조절기 조끼처럼 생겼습니다. 조끼. 지금 요 사람들 지금 입고 있는 거 보이나요? 요 조끼. 그 다음에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 벨트도 이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이게 바로 그 부력 조절기로 하는데, 부력 조절기가 하는 이 역할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실린더에 있는 이 공기 탱크에 있는 공기를 이용해서 중성, 양성, 음성 부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하러 혹시 가보니 모르겠지만 낚시하러 가면은 이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이런 조그만 조끼를 줍니다. 왜? 이게 한마디로 구명조끼가 되는 거죠. 이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력이 생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뜨게 돼 있어요. 무조건.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근데 다이빙 했을 때는 당연히 물속에 깔아앉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절을 하기 위해는 부력을 조절하는 옷이라 해서 부력 조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고 내리고 물속에 뜨고 깔아앉고 하는 방법은 아까 이 공기 탱크에 있는 이 공기를 통해서 넣어서 부력을 올리고 낮추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해남구조대에 있는 근무하던 이제 선배분 한 분이 수영장에 가서 사람의 몸은 기본적으로 거의 한 90% 이상이 사람들은 90% 이상이 양성 부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물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물에 뜬대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영하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던데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음성 부력이었어, 몸 자체가. 그래서 몸에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딱 있으면 물에 깔아앉아 버려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수영하기가 진짜 남들보다 진짜 몇 배의 수고를 해야지만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거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력 조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웨이트 벨트라는, 여기 보이는 웨이트 벨트로 되어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쉽게 보면 그 무게 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벨트처럼 생겼는데 여기 납덩어리 이렇게 달기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뭐 이런 몇 개씩 달겨놨는데 그건 뭐 자신의 몸무게에 따라서 맞추고 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벨트에 차고 물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무게로 인해서 물속에 깔아앉는 거죠. 근데 부력 조절을 통해서 올라가거나 또는 그 수중에서 물속에서 그 위치를 그 높이를 수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부력 조절기가 되겠습니다. 레귤레이터라고 표현하는 이 호흡기는 뭐냐면은 지금 옆에 사진에 보면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호흡기 요 입에 아니 여기 반대편이네. 제가 착각했네요. 예. 여기 있는 거. 예, 여기 호스 있는 거. 여기 손에 딱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실린더에 있는 공기가 여기 있는 밸브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손에 가고 여기 뒤에 한 개 더 있죠.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호흡하는 호흡기, 하나는 예비 호흡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은 항상 다이버는 2명씩 내려가요. 그래서 쌍으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한쪽에서 공기가 모자라다든지 또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예비 호흡기를 그 사람한테 물려주고 내 호흡기를 같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하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게 바로 호흡기 레귤레이터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린더에 있는 공기를 다이버에게 공급해주는 이런 호흡기가 되고요. 이 예비 호흡기를 우리가 쉽게 영어로 말하면 옥토퍼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옥토퍼스랑 레귤레이터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 호흡기 장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게이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게이지는 여기 있어요. 마찬가지 호스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요 실린더에 연결되는데 이 공기 탱크의 이 양이 얼마 남았느냐, 그 다음에 내 수심이 지금 언제냐, 그 다음에 요 좀 더 달리면은 나침반 위까지 달려있는 게 바로, 그래서 요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 지금 두 개 보이죠? 요렇게 달려있는 게 바로 게이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기 양이 모자란데 불구하고 더 내려가면은 나중에 올라올 수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사고 일어나는, 안전사고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게이지가 바로 공기 잔압, 그 다음에 공기 남은 양, 공기 잔압이 남은 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심, 그 다음에 나침반, 요를 위해서 달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게 탱크는 우리가 실린더 또는 이제 에어 탱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산소를, 이 현재 지금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하는 거는 산소잖아요.
이 산소를 마시고 들이마시고 이산화로 내뱉는다 라고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공기 중에는 산소의 포화량이 약 27%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산소를 우리가 100% 마셨다. 그러면 과산소 호흡으로 해서 사람이 또 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린더의 이 공기 탱크 같은 경우는 이 공기 탱크, 에어 탱크는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공기가 들어간다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대기에 있는 공기를 압축시켜서 넣어놨다. 그래서 압축 공기가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마시면 당연히 압축돼 있기 때문에 과한 산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레귤레이터가 항상 이 위에 지금 제가 위에 사진 보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사용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브 컴퓨터라고 해서 이 다이브 컴퓨터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죠. 좋죠. 요즘에는 스마트워치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큼 남은 양,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한계 수심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우리가 표시를 해 놓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역할을 쓰는 게 바로 다이브 컴퓨터에서 시계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게까지 우리가 스쿠버 다이버의 장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